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웠던 구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빛과 명암에 대한 이야기,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를 입체로 그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 구의 형태를 선생님이 이미지를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구를 입체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선생님이 사진을 띄워놓고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진행을 하면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는 그리는 과정에서 다른 육면체나 원기둥보다도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연필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계속해서 연필의 방향을 바꿔 나가는 방법들이 육면체나 원기둥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잘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구를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세 번째, 구를 입체로 표현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쪽 화면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고 그릴 수 있는 구를 하나 띄워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선생님도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배웠던 그 소묘를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나가면서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이 정도 사이즈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체로 표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라고 그랬었죠? 이 아래쪽에다가 선생님이 정리를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정리했다겠네요.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입체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 형태 스케치 과정이죠. 자, 우리가 이제 형태 스케치 과정에서 앞에서 구를 여러 개 그려봤었는데 요것들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항상 스케치를 들어가면서는 연필을 뭘로 쓴다고요? 네, HB 연필. 조금 뾰족하게 깎아서 그릴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입체로 표현을 소묘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한번 구의 형태를 잡아볼게요. 이 정도. 땡글땡글땡글. 네, 그림자 그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립니다. 요거 돌릴 때 이제 이렇게 하죠. 뭐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도 돌리고. 비빔면 광고를 생각하세요. 왼쪽으로도 돌리고 오른쪽으로도 돌리면 조금 더 구를 잡기가 편합니다. 자, 대략 형태가 나왔죠? 네, 대략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위치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이제 대충 세로와 가로 길이를 재봅니다. 적당하게 어느 정도 위치에 맞출 건지를 이렇게 잴 때 가늠을 해 보시고요. 이 정도 위치. 그래서 십자형으로 먼저 잡아주시고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재볼까요? 연필을 이렇게 잡고 요 길이만큼을 잰 다음에 세로로 다시 떼서 올려보면 비슷하게 맞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 형태의 위치는 이제 나왔고요. 중간의 위치를 이제 다시 잡습니다. 중간 위치 잡고 여기서 돌리면서 되게 두껍게 선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가 중간 위치를 잡아주세요. 여기서도 적당하게 중간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여기서도 적당하게 중간 위치를 잡아주세요. 됐죠? 네. 자, 이제 사이사이를 연결하면서 형태를, 원의 형태를, 아직은 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원의 형태를 그려줍니다. 어떤 원? 네, 정원입니다. 정원. 네, 찌그러지는 원이 아니고요. 정원의 형태입니다. 자, 구는 어떤 방향에서 봐도 항상 정원이다. 구의 형태는 항상 정원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런다고 했죠? 앞에서 두 번씩이나 쌤 설명했어요. 네,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보는 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구의 단면이 존재한다. 그 구의 단면의 형태가 구를 보는 사람에게 형태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자, 이제 다듬어 줍니다. 중간중간에 점점.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형태 잡을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잡아 나갈 때는 항상 몇 번 선 같아요? 형태 잡을 때?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잡기 때문에 몇 번 선이죠? 네, 2번 선입니다. 2번 선. 2번 선이죠? 양쪽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들어가죠. 네. 자, 체크를 해서 점점 사이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를 연결시켜 주면서 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저 부분이 조금 깎인 것 같죠? 네, 살짝 깎이고 들어가고 하는 것도 이제 조율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원의 형태를 일단 잡았어요. 이제 구가 되기 위해서는 빗을 때리고 명암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 스케치에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빗은 어디서 들어올까요? 네, 우리가 사진에서 보니까 선생님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빗인 것 같아요. 여기서 빗이 들어오고, 그냥 여기서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그냥 설명할 때는 보는 그 눈높이를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지금 정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사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에 있는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눈높이를 사진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진에 나와 있는 흐름선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 부분 이 정도쯤에서 어두워지고요. 흐름선, 우리가 흐름선이라고 했던 부분은 이 정도에 있죠. 어둠이 조금 뒤쪽에 가 있는 빛인데요. 자, 살살 돌려주세요. 이렇게 살살 돌려주면서 구의 흐름선을 찾아주고요. 자, 이게 흐름선이에요. 그 다음 그림자는 어디 있죠? 그림자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데 뒤로 가면서 그림자가 어떻게 됐어요? 흐려졌죠? 네, 그림자가 흐려졌습니다. 그림자가 흐려져서 정확하게 형태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림자 형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빛의 흐름이 한 이 정도, 아주 흐리게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모양이 앞으로 나와 있죠. 이 정도에 있고요.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림자의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보는 위치가 조금 높죠. 예, 옆에서 보는 것 같지 않고 조금 위쪽에서 보는 형태고요. 그림자,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정도가 떨어진다. 대충 맞는지 이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은 기울기로 됐죠? 이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생긴다. 요거는 유사,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고요. 이 입체에서 빛이 떨어지는 위치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에 이 위치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네, 이 위치가 여기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구의 그림자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까지는 선생님이 진행하지 않을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본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뭐죠? 형태 스케치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명암이라는 용어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밝음과 어둠을 구분하는 색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다가 색을 칠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색을 칠할 때 조심할 게 다른 원기둥이나 육면체와 다르게 구는 전체가 다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색을 칠할 때도 이 돌아가는 느낌을 살려줍니다. 네, 그래서 잘 보세요. 가운데서부터 차근차근. 자, 2번 선입니다. 양쪽 사이드가 좀 떨어지는 2번 선이죠. 어둠을 살짝 칠하고요. 흐름선을 따라가면서 돌리지 말고요. 돌리지 말고 직선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2번 선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도 중간에 어두움,
더 진하게 어두워지는 부분이 안 생기죠. 색이 고르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양쪽을 띄워주는 2번 선으로 깔게 되면 깨끗하게 어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명암을 나눌 때는 반드시 뭣도 같이 깐다고 그랬죠? 그림자도 같이 깐다고 그랬죠? 그림자도 같이 깔아주세요. 이 번 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떨어져서 들어가니까 지저분한 게 안 생기죠. 이렇게 해서 명암을 구분했습니다. 명암을 구분하는 단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밝은 면, 여기는 이제 어두운 면이 됐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명암을 구분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뭐죠? 네. 덩어리 과정이었어요. 덩어리 과정은 계속 반복적으로 색을 칠하면서 양감이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단계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HB를 가지고 이 어둠을 잡았었는데 한번 EB를 사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EB죠. 네. 자, EB 연필로 진행을 할게요. 사진상에서는 여기가 좀 제일 진하게 보이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여기가 앞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장 진하게 해줍니다. 이 부분은 사진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겠네요. 네. 자, 여기서부터 다시 가장 진한 색을 한번 칠해주고요. 자, 색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만큼 칠해보니까 다른 부분하고 딱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어둠을 먼저 찍어서 올린 다음에 풀어주고, 찍어서 올린 다음에 풀어주고. 이제 풀어줍니다. 뒤쪽으로는 가면서 이제 풀어주죠. 자연스럽게 반사광을 내주기 위해서 잡아주고 뒤쪽으로 가면서 살짝 풀어줘요.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을 한번 올렸고요. 자, 그림자도 시작하는 부분에서 진하다고 했죠. 그리고 구 같은 경우는 이 구의 형태와 닿아 있는 부분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구가 이 바닥과 닿아 있는 부분에서 진하게 색을 올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다 한꺼번에 또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밝은 어두운 톤, 어두운 흐름선과 좀 반사광 그림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톤의 색이 들어가는 거죠. 자, 중간톤 색깔 넣는 방법. 밑에서부터 천천히 끌고 올라가지 마시고요. 적당한 간격을 잡아서 위에서부터 끌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자, 우리가 원기둥 그릴 때도 그랬었지만 옆면에 둥근 면을 처음에는 뭘로 잡았었죠? 강면처럼 잡았죠? 강면처럼. 이것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칠하면 강면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칠해주고 자, 외곽으로 가면서 돌아가는 방향이 급격하게 형태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바뀌죠. 이렇게. 됐죠? 자, 요 다음 단계도 이제 또 들어가죠. 이거보다 이제 더 밝은 색. 이렇게 들어갈 때 뭘 생각하냐면요.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깔지 마시고요. 이렇게 각이 좀 지잖아요. 요 부분에다가 집어드세요. 요 부분에다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밝은 색으로 들어가고 끝까지 더 내려오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네. 여기도 요 사이에다가 이제 각을 더 넣어주고 내려옵니다. 여기도
안으로 더 들어오세요. 자, 하이라이트 위치를 생각하면서 이 하이라이트 위치를 감싸듯이, 돌리면서 감싸듯이 들어옵니다. 더 밝게. 자, 더 밝게. 밝은 색은 연필을 잡고 있는 힘을 빼준다. 색을 좀 빼서 이렇게 밝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려서 뒤로 넘어가는 톤도 이제 살짝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가다가 더 이상 더 쓰면 이제 어두워질 것 같다. 밝은 톤하고 차이가 안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다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어두운 톤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어두운 톤으로 다시 들어와서 또 색 깔아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저번 시간에 우리 원기둥은 우리가 찰필을 쓰지 않고 그렸었죠. 찰필을. 근데 요거는 한번 찰필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두운 부분은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둠이 있죠. 예, 이 부분의 어둠을 문질러 주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색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색을 조금 더 한 단계만 더 진하게 칠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찰필 가지고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자, 제일 진한 어두운 부분 다시 진하게 방향을 살짝 틀면서 제일 진하게 한번 또 찍어주고요. 색이 올라왔죠? 최대한 2번 선의 효과를 활용을 하시고요. 자, 이 위쪽으로 이제 중간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지금 하시다 보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색이 안 나와요. 네, 거칠게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칠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뭘로 잡아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 있는 요 찰필 가지고 잡아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찰필로 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덩어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두운 톤이 조금 더 이제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찰필의 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필로 덩어리 문지르는데 너무 이렇게 세워가지고 문지르면 안 돼요. 예, 넓게 돌아가는 면이잖아요. 그래서 눕히는 각도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에서부터 부드럽게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펼쳐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잘 펼쳐졌죠? 위에서 다시 문질러 주면서 들어가시고 올라가면서 힘을 빼줍니다. 바깥쪽 부분도 라인을 정리하면서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시고요. 바깥쪽에 색이 진한 게 남아있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우개로 닦으면 돼요. 지우개로 닦았어.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눕혀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펴주세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리니까 좀 어색해서 깨끗하게 잘 안 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종이를 돌리면서 내가 가장 찰필을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종이를 돌리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너무 위에까지 다 문지르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돌리고 너무 한쪽이 찍히는 어둠이 생기거나 어둠이 조금 과해진다. 이렇게 지금 살짝 닦으면서 풀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손도 씁니다. 이렇게 찰필이 없었을 때는요 이렇게 손으로 문질렀어요.
됐죠? 부드럽게 부드럽게 반사광 안에서도 부드럽게 한번 문질러 주시고, 외곽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림자도 바깥쪽 부분은 천천히 정리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부드럽게. 자, 오히려 바깥쪽 부분에 부드럽게 안 될 땐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연필을 아주 밝게 쓸 수 있으면 이렇게 굳이 문지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연필색을 아주 밝게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좀 문질러서 부드러운 톤을 좀 만들어 주시면 퍼져나가는 그림자의 느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톤을 이어서 톤을 잘 맞춰 주시고요. 반사광까지 부드럽게. 자, 이렇게 문질렀더니 어떤 느낌이 생깁니까? 아까보다 훨씬 양감이 좀 더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생기죠. 좀 더 풍성하게. 그래서 마법의 찰필이다. 예. 어두운 민을 잡거나 양감을 표현할 때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쓸 때 너무 찍히거나 그러면, 아까 선생님 여기서 중간에 어두움 빼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잘못 방향을 잡거나 찍혔을 때는 어두운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지우개로 닦으면 되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 쪽에서 외곽의 형태가 진한 거는 결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털어주고, 요거를 조금 더 밝은 상태로 외곽 정리를 한번 해야겠죠? 지우개를 한번 닦았으니까 지우개 가루를 한번 털어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외곽도 한번 깨끗하게 지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정리는 무슨 연필로 할까요? EB나 HB로 하세요. 근데 문질러서 색감도 조금 더 올려야 되니까 EB 연필로 일단 먼저 하고, 밝은 면은 가급적이면 HB로 밝은색 연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 때도 항상 포인트부터, 자, 부드럽게. 이제는 연필을 어떻게 씁니까? 살살 이렇게 살살 이렇게 돌리면서 쓰세요. 약간 이렇게 곡선 느낌이 나듯이.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네, 직선으로 썼었죠? 직선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었죠? 근데 이제는 곡선 느낌으로 씁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막 돌리는 건 아니에요. 예, 살짝 부드러운 정도 느낌. 자, 이거 포인트 올렸죠?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중간색이 필요해요. 이렇게 올리다가 자꾸 이게 깨지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적당하게 그러니까 색의 힘을 조율을 못 해줘서 그런 겁니다. 조금 밝아져야 되는데 계속 어두워져 있다거나, 좀 어둡게 더 찍어야 되는데 너무 매끈매끈한 밝게 나오거나. 색을 조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알맞은 색으로 색을 조율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돼요.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하얗게 좀 뭔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 주변에 색을 채워서 메꿔주시고요. 자, 반사광 쪽도 자연스럽게, 반사광 쪽도 색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자, 반대쪽 외곽에서도 차근차근
너무 급하게 마음 먹고 막 이렇게 막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살살 색을 맞춰가면서 색이 좀 적당하게 서로 맞는다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문지를 때 사이사이에 계속 색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가고요. 계속 다듬어 주세요. 자, 구는 어떤 방향의 손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구는 어떤 방향의 선이 돌아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돌리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다듬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구는 어떤 방향에서도 돌아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남은 밝은 면을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쪽을 조금 더 잡아주고요. 그림자가 제일 진한 부분 여기도 잡아주시고, 자, 어두운 부분 안쪽은 한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반사광 있는 위치. 반사광이라고 해서 너무 밝아지면요 덩어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깨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튀어나온 느낌이 좀 있죠? 여기가 조금 튀어나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지우개가 있다. 고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자. 자, 뒤쪽에 나가는 그림자는 좀 털어준다고 그랬죠? 지우개를 든 김에 살짝 털었습니다. 시작하는 그림자는 진하게 뒤로 가면서 멀어지면서 풀어지게. 자, 이제 가장 밝은 색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쓰는 걸 보면 우리가 처음에 형태 잡으면서 가장 밝은 색 연필 HB로 썼었죠. 그리고 나서 2B로 색을 조금 더 올려주고, 오늘 4B는 안 쓴 것 같아요. 그쵸? 네. 4B는 안 썼고, 2B로만 색을 좀 진하게 올리고요. 찰필을 썼어? 찰필. 네, 찰필을 썼었죠. 찰필로 양감 좀 이쁘게 만들어주고. 근데 찰필을 써서 오히려 양감이 너무 얼룩지고 안 이뻐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건 이제 부드럽게 문지르는 찰필의 특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찰필의 앞쪽 각도, 예, 이 찰필의 이 앞쪽 각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구는 어떤 방향의 선도 가능하다. 색깔만 잘 맞춰주시면 된다. 여기 밝은 면이죠?
살짝 호선을 만들듯이 돌리면서 계속 누르고 돌리면서 색을 다듬어 주세요. 찍히거나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누르면서 색을 다져줍니다. 자, 이렇게 색을 다져줘야 단단해진다고 그랬죠? 단단한 느낌의 굴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하이라이트 부분도 연필이 들어갔죠? 네. 하얗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도 연필이 들어가고요. 계속 사이사이에 필요한 부분들을 메꿔주세요. 비어있는 부분들이죠.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메꿔주시고, 흐른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또 정리해주시고, 살살 돌리면서 이제는 층이 강하게 생기지 않도록 계속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부드러워지죠? 양가운데도 빵빵해지고요. 자, 그림자가 흐려지는 부분도 얼룩이 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너무 진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우개로 털어주세요. 살짝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이렇게 털어주시고 다시 정리해주세요. 이번에는 아주 밝게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는 따로 이게 뭐 묘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본 도형은 묘사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명암, 덩어리, 4번에 묘사와 함께 뭘 한다고요? 정리라고 하는 걸 한다고 했었죠? 정리.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묘사 겸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한 번 더. 이제 저 굴을 보면서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굴의 표면에 뭔가 찍힌 자국도 있고 뭔가 있어요. 이거 그리고 싶어요. 네, 그리셔도 됩니다. 선생님도 보이는 거 몇 가지만 한번 그려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원기둥이기 때문에 묘사하는 방법. 먼저 진한 부분을 찾아주고, 반드시 이렇게 진한 부분이 나왔다는 거는 옆에
밝음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야 이게 찍힌 자국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이쪽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덩어리째 살짝 묻어버린 것도 있고, 살짝 튀어나와서 굳는 게 있죠. 어둠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지우개로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고, 다시 살짝 어두운 부분을 칠해서 이렇게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묘사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작은 것들까지 표현하는 거. 묘사. 예. 처음에 덩어리 잡으면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 두 개 이제 보일 거거든요. 그거를 그려내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묘사가 들어가기 전에 덩어리가 나와야 한다. 네. 묘사가 들어가기 전에 덩어리를 꼭 올려주시고요. 덩어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 덩어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묘사가 들어가는 거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외곽 부분, 혹시라도 형태가 좀 어색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색을 칠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커진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고요. 색상이 안 돼서 그럴 때도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은 HB부터 순서가, 연필의 순서가 HB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EB로 들어갔고요. EB로 양감을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우리가 뭘 썼죠? 찰필을 썼죠. 찰필로 부드럽게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HB로. 이렇게 연필을 쓰는 순서는 이렇게 연한색 연필부터 써나가면서 점점 어두워지다가 마지막엔 다시 연한색 연필부터 들어간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구를 입체로 표현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기초 소묘 과정으로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과 더불어서 선생님이 4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요 다음에도 저희가 홈클래스 수업을 준비를 할 거고요. 요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이제 구,
뭐 원기둥, 육면체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소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다음 홈클래스 수업은 조금 더 재미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커리큘럼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고요. 그림 그린 거 선생님께 꼭 보내주시고요. 네, 평가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청라시 홈클래스 수업 파트 1 첫 번째 홈클래스 수업이었죠. 예, 기초 소묘 과정을 진행했던 박쌤이었습니다. 다음 홈클래스 수업까지 안녕히 계세요.